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라고 해. 옛날 과 대표가 지금은 점원이 되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꼴을. 준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변 고객들이 모두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씨, 이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드려요. 점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민호는 온몸이 떨리며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가족을 위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주먹을 꽉 쥔 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여운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5세가 된 민호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버릇이 생긴 지 오래됩니다.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옷을 입은 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준비를 도와주며 아내와 하루 계획을 나눕니다. 아이가 잠든 방을 조용히 들여다본 후 집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서 요즘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실감합니다. 백화점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 근무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민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중소기업 몇 곳에서 마케팅과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이 하나둘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원래부터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대학 시절 과대표를 맡았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아내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객분이 오셨는데 하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함께 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호는 홀로 지내시는 장모 정순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렸고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정순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무릎은 어떠세요? 라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물어봤습니다. 정순이 혼자 사시는 집의 작은 고장들도 직접 고쳐드렸습니다. 전등을 갈아주거나 변기 고장을 고쳐주거나 김장철에는 김치 냉장고를 옮겨드리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호였기에 정수는 사위를 더욱 아꼈습니다.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 라며 동네 할머니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사위를 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민호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이와 놀아줄 때도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응, 그래 정도의 짧은 대답이 많아졌습니다. 정순이 요즘 일은 어때? 라고 물으면 네, 괜찮습니다. 별일 없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은 기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민호는 백화점에서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점장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민호 씨, 다른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왜 당신만 못하는 거예요? 점장은 사무적인 말투로 민호를 질책했습니다.
실제로는 민호의 매출이 평균 이상이었지만 점장은 유독 민호에게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정말 까다로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1시간 넘게 여러 벌의 옷을 입어보게 한 후 역시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며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명품 브랜드만 고집하며 이런 브랜드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민호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점장 뒷담화를 할 때도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은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대신 나서서 수습해주거나 새로운 직원에게는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민호 형, 진짜 고마워요. 처음에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형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잖아요. 신입 직원 영수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할 때면 민호도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종종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느새 이마에 주름이 늘어나고 어깨가 구부정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민호를 누구보다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인 정순이었습니다. 68세의 정순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에 소탈한 성격으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정담을 나누는 모습은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순은 민호가 일하는 바로 그 백화점의 대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시작된 사업이 수십 년에 걸쳐 크게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백화점과 쇼핑몰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이를 숨기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아직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칫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수는 비밀리에 열리는 대주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멀리서 사위 민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의 성실함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민호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혼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직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백화점에서 일한 지 3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평소와 다름없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익숙하면서도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민호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 동기인 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비싼 브랜드 정장과 명품 시계로 치장한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대학 시절 민호는 과대표를 맡았을 정도로 활발하고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고 교수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반면 준호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존재감이 떨어졌습니다. 과 모임에서 민호가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 때면 준호는 구석에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당시 준호는 종종 민호야, 너는 항상 모든 게 쉽게 되는 것 같아서 부럽다라거나 과대표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며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졸업 후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갔고 준호는 아버지의 의류 사업에 들어가 집안의 도움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견 의류 브랜드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설마 일하는 건 아니지? 준호는 민호가 입고 있는 직원복을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여기서 일하고 있어.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세상 아이러니하다. 준호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학 때는 내가 항상 앞서갔는데 나는 지금 이 백화점에 옷 납품하는 회사 임원이거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 됐네라고 대답했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경쟁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거야? 준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 좀 넘었어. 민호는 가급적 짧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준호는 민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지만 민호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매출은 어때? 백화점 업계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준호는 점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뭐. 민호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좋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정규직이 어디 있어. 준호는 이해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정도 일이면 만족해야지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며 준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해, 손님이 오셔서. 아, 그래. 이래야지. 준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자리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셔츠를 보고 싶다는 요청에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을 의식하니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민호답네. 손님 응대는 정말 잘해.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이제 이런 일밖에 못하는구나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이 셔츠 한 벌을 구매하고 나간 후 준호는 다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그런데 여기 일하면서 혹시 힘든 점은 없어? 뭐, 일이야 어디든 힘들지. 민호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준호의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너 같은 인재가 여기 있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준호는 조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민호가 더 나은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점장이 나타나서 업무 지시를 하는 바람에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일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준호는 명함을 하나 꺼내며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민호는 명함을 받으며 그래, 고마워라고 대답했지만 준호가 떠난 후에도 씁쓸한 기분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장모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그날도 원래 대주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백화점에 왔다가 우연히 민호와 준호의 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은 준호의 말투와 태도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우월감과 경쟁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호가 점점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 민호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필요하다면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이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와의 첫 만남이 있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원래 대주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모임은 오후 3시에 시작되었지만 정수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위 민호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으로 백화점에 들어섰습니다. 회색빛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편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여느 동네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성복 매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정수는 마음 한편으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매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민호, 또 만나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 준호가 민호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 준호야. 어서 와. 민호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브랜드 신상품 입고 확인하러 왔어. 그런데 여기서 또 너를 만나다니. 준호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그 행동에는 상하 관계를 암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몇 명의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정말 신기하다. 대학 때 과대표하던 내가 지금 여기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때는 내가 왕이었는데 말이야.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준호는 손을 저으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애들이 내 뒤만 쫓아다녔잖아. 과 모임에서도 늘 중심이었고, 지금은 어때? 나한테 인사하는 신세가 됐네. 정수는 기둥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준호가 의도적으로 민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준호야, 여기는 내 일터야.
이런 이야기는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지만 준호는 비웃으며 막았습니다. 아, 미안. 그래도 현실은 받아들여야지. 준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여기 월급은 얼마나 받아? 옛날에 내가 꿈꾸던 연봉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민호의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고객들이 더욱 명백하게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개인적인. 민호가 당황하며 말하려는 순간 준호가 또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나도 이 업계 이사니까 직원들 처우가 어떤지 관심이 있거든. 너 같은 애들이 얼마나 받는지 말이야. 정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점장은 준호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준호 이사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점장의 태도는 준호에게는 극도로 공손했고 민호에게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 이사님과 개인적인 이야기 하시느라 업무에 소홀하시는 건 아니죠? 점장의 말투에는 질책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점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민호하고 대학 동기라서 잠깐 옛날 이야기만 한 거예요. 준호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 민호가 여기서 일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던데 실력은 어때요? 옛날만큼 뛰어난가요? 점장은 준호의 질문에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사 앞에서 직원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럭저럭. 성실하긴 합니다. 점장의 대답은 미지근했습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정수는 이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과대표 출신이니까 자존심은 있을 거예요. 준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났는데 지금은 제 밑에서 일하는 매장 직원이니까 좀 어색하겠어요. 주변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조롱당하는 상황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점장도 준호의 말에 맞장구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이 말을 끝으로 점장은 다른 업무를 보러 갔고 준호도 그럼 나는 신상품 확인하러 가볼게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민호야, 현실에 적응해서 힘내라라는 말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 말은 격렬하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겨진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과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고객은 저 직원이 원래 대학에서 과대표였다는 데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일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순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당한 굴욕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준호의 민호에 대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질 예정이었고 정순의 분노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한 달 후였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원래 대주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민호가 당한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 사위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경 정수는 남성복 매장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 매장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민호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보다 어깨가 더 처져 보이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지난달과 같은 남자, 준호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근처 의자에 앉아 잡지를 펼쳐들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 준호야. 또 왔구나. 민호는 이번에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준호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우리 브랜드 신상품들 가져왔어. 이번 시즌 대박 날 것 같은 디자인들이야. 준호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너도 이런 옷들 입어보고 싶지 않아? 뭐? 민호는 준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매일 이런 좋은 옷들을 보면서 일하는데 정작 자신은 못 입잖아.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내지? 준호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진열된 옷들은 대부분 민호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하면서 직원 할인 같은 건 있어?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지? 있긴 하지만. 민호가 주저하며 말하자 준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됐다. 오늘 내가 가져온 신상품들 좀 입어봐.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준호는 마치 좋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는. 민호가 사양하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보따리에서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그냥 한번 입어보는 거야. 준호는 고급스러운 셔츠 한 벌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 벌에 80만 원짜리야. 어때? 내 월급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점점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냥. 민호가 다시 거절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혹시 부담스러워? 너무 비싸서? 준호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입어만 보는 거야. 사라는 게 아니라. 정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가 의도적으로 민호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점장은 준호를 보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오셨군요. 신상품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점장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네, 점장님. 그런데 민호한테 우리 신상품 좀 입어보라고 했는데 자꾸 사양하네요. 준호는 점장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협력업체 이사의 요청을 직원이 거절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이사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점장의 목소리에는 질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점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점장은 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점장님. 민호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준호는 마치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민호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점장은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사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빨리 입어보세요. 민호는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장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셔츠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색깔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민호는 마지못해 셔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바지도 같이 입어봐. 세트로 입어야 제대로 된 느낌이 나니까. 준호는 또 다른 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70만 원짜리야. 합치면 150만 원 세트지. 내 월급 몇 달 치네. 또다시 가격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준호의 말에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150만 원이나 하는 옷을 직원이 입어본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전부 다 입어보고 나서 나한테 보여줘. 어떤지 피드백 좀 해달라고. 준호는 마치 민호를 자신의 부하 직원인 것처럼 명령하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점장도 거들었습니다. 민호 씨, 이사님께서 피드백까지 요청하시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갈아입으세요. 민호는 굴욕감을 느끼며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가 민호를 마치 옷걸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몇 분 후 민호가 비싼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옷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지만 민호의 표정은 어두침침했습니다. 오, 역시 잘 어울리네. 준호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색해 보여. 이런 비싼 옷 처음 입어봐서 그런가? 역시 옷이 사람을 가린다더니. 준호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아봐. 뒤태도 봐야지. 준호는 민호를 마치 모델처럼 대했습니다. 민호는 굴욕감을 참으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좋네, 좋아. 역시 과대표 출신답게 옷 소화력은 괜찮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호의 과거를 언급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옷 살 여유는 없겠지?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자제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그렇게 끝났지만 민호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분노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번 원래 모임을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난 2번의 사건을 목격한 후 사위 민호가 또다시 그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반드시 나서야겠다는 결심도 굳히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백화점에 도착한 정수는 남성복 매장 근처에서 사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웃음도 억지스러워 보였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순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이번에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어서 그의 과시욕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호야, 또 만났네. 준호는 큰 소리로 인사하며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이번에는 아예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응, 준호야.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이 이제는 완전히 부담스러워진 것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가짜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민호는 가급적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준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거든.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동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안부 물어보더라고. 특히 민호는 어떻게 지내냐고. 준호는 민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지금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정수는 멀리서 이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가 동기들 사이에서 민호의 현재 상황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준호는 즐거운 듯이 계속했습니다. 과대표하던 민호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특히 성준이는 정말이야? 그 민호가? 라고 몇 번이나 되물어보더라고. 민호는 점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기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준호는 목소리를 한층 더 크게 높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옛날에는 다들 내 뒤만 쫓아다녔잖아. 과 모임 때마다 민호 형 하면서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나는 이사고 너는? 준호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서 있잖아. 세상 참 재밌지 않아? 이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민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만해라.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뭐, 그만하라고? 준호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도 이제 안 돼? 대화가 아니라 놀리는 거잖아. 민호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매번 와서 나를 무시하고. 무시?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준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처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모르겠다. 준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라고 해. 옛날 과대표가 지금은 점원이 되어서 내 앞에 서 있는 꼴을. 이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모욕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준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과대표하던 내가 지금 여기서 점원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내가 나를 무시할 이유는 안 돼.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점장은 준호를 보자 즉시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사님, 혹시 불편하신 일이? 점장님, 민호가 저한테 큰 소리를 지르네요. 준호는 마치 피해자인 양 말했습니다. 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 이사님께 큰 소리를 쳤다고요? 점장님, 그게 아니라. 민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점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께서 오셨는데 직원이 큰 소리를 친다고요? 점장은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점장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민호가 항변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점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주변 고객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은 준호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괜찮습니다, 점장님. 준호는 관대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민호 씨, 점장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사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드려요. 점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민호가 마지막으로 항변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점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께 무례하게 굴고 큰 소리까지 쳤으면서. 이사님께서 먼저. 민호가 말하려던 순간 점장이 더욱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변명 그만하고. 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드려요.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점장은 더욱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사님께 이렇게 신뢰를 범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준호는 이 상황을 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지만 겉으로는 말렸습니다. 점장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사님.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민호 씨, 빨리 무릎 꿇으세요. 정수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점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명령 불복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는 겁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당한 요구? 점장은 비웃었습니다. 이사님께 사과하는 게 부당한 요구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정순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저희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든다고요? 정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점장도 정순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저희 매장 내부 문제입니다. 관계없는 분은 나가주세요. 관계없다고요?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매장에 납품하는 브랜드 임원이야. 내가 물건 빼버리면 이 매장도 끝이야. 정수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모욕할 이유가 되나요? 모욕? 준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과대표하던 친구가 지금 점원이 된 걸 신기해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준호는 매장을 둘러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만 세우는지. 임원인 저한테 예의도 모르고. 점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은 여기 손님도 아니시잖아요. 이런 고급 매장에서 뭐 하세요? 정수는 점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아니라고 하셨군요. 당연하죠. 점장은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옷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최소 수십만 원씩 하는데 어르신께서 뭘 사시려고. 점장님, 민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께 그렇게 무례하게. 너는 조용히 해. 점장이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가 나설 때야? 임원님께 사과나 제대로 해. 준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말했습니다. 점장님 말이 맞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민호도 그렇고 자기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주제? 정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네, 주제요.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매장에 물건 납품하는 임원이고 민호는 그냥 직원이에요. 할머니는 뭐 그냥 지나가던 분이시고. 각자 자기 위치를 알아야죠. 점장은 준호의 말에 크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임원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좀 시켜주려는 거예요. 준호는 민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에요. 사회생활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죠. 민호는 장모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가요.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어머니?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진짜 가족이야? 그러면 더 웃기네. 가난한 사위에 늙은 장모까지. 입 조심해라.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뭐? 입 조심하라고? 준호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점장님 보세요. 이 직원이 지금 협박까지 하네요. 점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 임원님께 협박을 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협박이 아니라. 민호가 해명하려 했지만 점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장이에요. 점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하겠어요. 바로 그때 매장을 둘러보던 백화점 본부장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본부장은 멀리서 정순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대주주님, 본부장은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연락을 주시지.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준호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본부장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백화점 그룹의 최대 대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전체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계시고.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점장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대주주라니. 정말이세요? 정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어떻게. 언제부터. 민호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오래전부터야.
정수는 사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장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어. 지금은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지. 본부장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대주주님, 혹시 무슨 문제가? 정수는 본부장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위입니다. 사위? 점장이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 딸의 남편입니다. 정수는 준호와 점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석 달 동안 내가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위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본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했습니다. 설마 직원을 괴롭혔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달 한 번씩 받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받고 두 번째는 옷걸이 취급하며 굴욕을 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릎 꿇게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점장은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주주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대주주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점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위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며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급기야 무릎까지 꿇게 하려 했어요. 본부장이 급히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대주주님, 즉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수는 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직원을 무릎 꿇게 하려 했군요. 이게 관리자가 할 일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힘들게 사는 걸 보시면서 미안해, 민호야. 정수는 사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우리 딸이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말하지 못했어. 젊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 정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민호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본부장이 준호를 향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이라고 하셨나요? 어느 회사 소속이신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위축된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백화점과 거래하는 업체라면 앞으로 관계를 재검토해야겠네요. 본부장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파랗게 변했습니다. 정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말이에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 씨,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날의 사건은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백화점의 대주주였고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이 그분의 사위였다는 반전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왜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가 멀리서 지켜보며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순의 정체가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은 백화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민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동안 민호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했고 다른 층 직원들까지도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정과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민호는 그 며칠 동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장모가 대주주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민호는 본사 회의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부장과 함께 인사팀장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민호 씨 앉으세요. 본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우선 이번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팀장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지나칠 수만은 없었습니다. 본부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민호는 무슨 조사인지 궁금했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먼저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 형이 없었다면 이 일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실수해도 대신 수습해 주셨어요. 수진 씨도 증언했습니다. 본부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민호 선배는 정말 성실해요.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혼자 매장 정리하고 고객 상담도 정말 친절하게 해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서 민호 선배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민호는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확인해 봤는데 민호 씨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김선희 고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부장이 읽어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에요. 제가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시간 넘게 상담해 주시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셨어요. 박정민 고객님도 비슷한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인사팀장이 추가했습니다. 민호 직원분은 상품 지식이 풍부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무리한 구매를 권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추천해 주세요. 민호는 이런 평가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실적도 확인해 봤습니다. 본부장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의 개인 매출은 매장 평균을 항상 웃돌았어요. 특히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구매율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민호 씨에게 상담받고 구매하신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시는 비율이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높아요.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민호 씨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민호 씨가 이렇게 우수한 직원인지 몰랐습니다. 대주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조사한 건데 알고 보니 정말 뛰어난 인재였어요. 과찬이십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인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고객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본부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 씨를 본사 고객 관리팀 팀장으로 발탁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팀장이라고요? 저를요? 네, 맞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관리팀은 전체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예요. 민호 씨 같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급여는 현재의 2배 정도가 될 예정이고 본사 근무라 환경도 많이 개선될 거예요. 무엇보다 민호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승진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주주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본부장이 강조했습니다. 순전히 민호 씨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한 결과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인재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서든 그럴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과 인사팀장은 민호의 말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들이 민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더욱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본사 건물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내와 장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민호야. 정순이 사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대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덕분입니다. 민호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나는 그냥 못된 사람들이 널 괴롭히는 걸 막아준 것뿐이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민호의 승진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대한 준비와 인수인계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아이도 아빠가 더 많이 웃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은 정순이 원래 대주주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모임을 마친 후 민호가 일하는 매장을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민호는 정순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마지막 날이구나. 정수는 사위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본사에서 근무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정말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잘하실 거예요. 너도 열심히 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민호는 후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배님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걸 보니까 저도 희망이 생겨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든 시간도 버틸 수 있었어. 민호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위가 동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정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신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알았어?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니셨구나 싶었어요. 정수는 사위의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숨기셨어요? 민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민호야, 인생은 때로 굴욕처럼 보여도 사실은 반전의 시작이 되기도 해. 민호는 정순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나는 너와 우리 딸이 젊을 때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걸 일찍 알면 자칫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거든. 아, 그런 뜻이셨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정순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였습니다. 특히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어머니 괜찮아요. 민호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말이에요. 정수는 사위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이들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는 어떤 자리에서든 당당하게 서야 해. 정수는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심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비밀 없이 지내실 거죠?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성숙해졌어.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일할 동료들이 환영 인사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새로운 팀에서 연락이 오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작이 될 것 같구나.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호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준호의 괴롭힘, 점장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난 진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설명했고, 아내는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힘들지 않아.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거든. 정수는 이런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백화점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실함과 인내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걸음은 지금 당장은 빛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내지요. 인내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길을 열어줍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과 노력은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가치를 간직한 사람은 언젠가 따스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은 저희가 다음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산들 사연이었습니다.